요즘 불매운동도 심해서 분명히 한국에 가면 돌 맞을지도 몰라. 나 어떻게 무서워서 한국 못 가겠어.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잖아.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안 간다고 말할까? 일본의 한 교실 여고생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내용을 들어보니 학교에서 단체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아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종 연락체계나 대처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 여고생들은 한국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나다 고등학교에 다녔던 21살 사쿠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승무원은 사실 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과는 멀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러던 제가 왜 승무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가 6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을 중요시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항상 몸을 조심하면서 행동했고 공부도 중학교 때 정말 잘해서 명문 고등학교인 나다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이하는 고등학교로 여고 중에서는 가장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졌죠. 그렇기에 나다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동을 꺼려하였기에 예절을 중요시하였고 실제로 예절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일본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수업은 깊이 있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든지 한국에 여행 가면 항상 범죄에 노출된다 같은 소문이죠.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한국이 예전에 일본에 침략당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한국과의 역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일본을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눈을 가리기 바쁜 어른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일부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단지 이슈를 일으킬 만한 소재가 충분하기에 언론에서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도하죠. 이제는 한국에 대한 역사가 많이 알려져서 일본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저 또한 일본의 행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일본은 한국을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1시간이면 도착하는 인접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업 활동이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지만 죄책감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작은 갈등이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일본 뉴스에서도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한국에 가면 일본인 관련된 범죄가 자주 생긴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도 이 상황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 여행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다녀온 사람도 많았겠지만 항상 나쁜 것들만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한국은 두려운 곳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는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해외를 경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무척 기대가 되었죠.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여행지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뉴스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한국을 꼭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으로 여행을 원하지 않아서 학급 반장이었던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죠. 저는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의 여행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교장 선생님의 마음대로 정하다니 정말 허탈했죠. 하지만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니 바꿀 수는 없었어요. 이럴 때가 아니라면 한국을 못 갈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국을 평생 가지 않겠다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학교 측에서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한국으로 가서 어떻게 즐기면 좋을지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자 한국으로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를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죠. 그 친구는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면서 저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해놓아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 없다고 말했죠. 친구는 한국의 문화와 즐길거리 그리고 케이팝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는 그중에서 케이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케이팝에 빠져들어 있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케이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국의 노래는 벌써부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도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었죠. 지금에서야 알게 된 제가 조금은 한심했어요.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과 하루에 한 주제씩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보여줬어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뉴스를 통해 접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위험한 곳이라고 준비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에 꽉 막혀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지 않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더욱 빠져들었어요. 아직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였죠. 6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민의식도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보여졌어요. 한국의 뉴스에서는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해낸 사연이 여럿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기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일본보다 뛰어난 부분이었죠.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나 보였어요. 혹시 일본의 대표 기업인 소니를 알고 계신가요? 거의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에는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하여 선진 문화를 이끄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몰락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발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 1년은 거의 10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이죠. 하지만 한국은 성공에 머무르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나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뽐내고 있었죠. 핸드폰을 고르라면 삼성과 애플을 고를 정도로 핸드폰 업계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빨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본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도착하였는데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의 공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각 나라의 공항은 특별히 더 신경 쓴다고 하지만 한국 공항의 화장실이나 안내데스크,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정말 완벽했어요. 외국인들이 방문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항의 크기도 엄청나서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해에 피해가 있어서 건물들이 낡거나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나라라서 일본과 다르게 옛날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이 없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깔끔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늘을 날며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죠. 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멋있는 유니폼에 예쁜 화장을 하신 승무원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일본인들과 다르게 키도 엄청나게 커서 승무원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였어요. 함께 간 주변 친구들도 항공 승무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았는데 태국에 갔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승무원분들에게 동경했던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정말 세련되고 멋졌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학교 단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올 때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항에 대한 자료는 많이 조사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공항의 신선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된 지금도 한국으로의 비행을 떠날 때면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레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인 분들도 이 소식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공항은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경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공항을 한번 가신다면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착하니 혹시라도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지 살짝 움츠러들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교복을 입고 이동하는 저희를 향해 흐뭇하게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벼서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저희를 반겨주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죠. 저 멀리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희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일본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고 싶고 지금은 일본어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때 제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느꼈어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뉴스에서 보도된 것들은 모두 편파적이었구나라고 말이죠. 일본의 일부 편파적인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 왔지만 마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를 향한 눈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의를 주의하며 생활하면서 자유를 억압받았던 학교 생활과 달리 한국 공항에 있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정말이지 자유로웠어요. 그렇다고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유로우면서 속에 있는 근엄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 선생님은 공항 로비에서 잠시 동안 저희에게 화장실 다녀오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 처음 가보았죠. 일본은 편의점 문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 있어요. 초밥이나 도시락, 푸딩 등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죠. 하지만 그 이상도 요즘에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 지금 각종 이슈가 많거든요. 반면에 한국 편의점 제품들은 정말 맛있었어요. 크림빵을 먹었는데 크림의 양과 빵의 촉촉함이 남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죠. 그리고 편의점 주인분도 저희가 여행 온 일본 여고생인 걸 눈치채셨는지 번역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한국 편의점의 다양한 먹거리를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 편의점에서도 시민의식과 한국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했던 친구가 있어서 모르는 걸 큰 문제 없이 해결하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공항을 떠나서 숙소에 도착하였고 짐을 정리한 후 짜장면과 돈가스 중에서 점심 식사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먹어본 음식이기에 돈가스가 거부감이 가장 앞섰죠. 일본은 돈가스가 정말 유명해요. 저희는 일본이 돈가스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반전은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돈가스는 정말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매장 분위기, 맛, 가격 모두 최고였죠. 그리고 메뉴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모든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한 저에게 딱 맞았어요. 등심 돈가스도 맛있었고 치킨가스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서비스로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위 서비스였어요. 돈가스를 배부르게 먹고 저희는 다음 일정인 롯데월드에 도착했어요. 롯데월드에는 일본 유니버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었죠. 그리고 분위기가 정말 설렜어요. 실내 놀이기구는 크고 넓은 천장과 다양한 놀이기구가 배치되어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모두 먹어보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저희는 롯데월드에서 뜨거운 국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제 친구가 그 뜨거운 국밥을 허벅지에 흘린 거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큰 화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정말 높았어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한국인 분들이 의무실을 찾아서 데려가 주었어요. 저희는 당황해서 울기 바빴는데 이렇게 의무실까지 데려다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짧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일본어로 괜찮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배움의 열정도 많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갔을 때 일본어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벌써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을 5명을 넘게 본 것 같아요.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롯데월드 의무실에 계신 분도 상처를 보고 저희를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상처 부위도 잘 치료해 주셔서 지금 그 친구는 흉터 하나 없이 나았다고 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인데 친절하게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의무실 선생님은 남성분이셨는데 크고 무섭게 생긴 외모와 달리 정말 섬세하다고 느껴졌어요.
역시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서 한국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의무실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만큼 저희에게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죠. 왜 일본에서는 이런 미담은 보도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치료도 잘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을 다시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많이 생각났죠.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전에 생각했던 두려움은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한국을 경험해보니 일본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느껴졌고,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는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요리 솜씨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성장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첫 여행지로는 무조건 한국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먹을 것도 많고 서비스나 교통수단도 정말 잘 마련되어 있어요. 혼자서 여행한다고 해도 치안 문제도 없는 한국은 정말 완벽하다고 느껴져요. 지금은 승무원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지만 아직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한국에서의 여행입니다. 제 목표는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다시 취직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한국에서 행복한 여행을 하고 지금은 한국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쿠라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쿠라에게 한국을 여행하면서 추천해주고 싶은 즐길거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